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이 곤궁하기 이를 데 없던 시절이었다. 임금의 덕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는지 온 나라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조정은 고육지책으로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다. 술을 빚거나 마시는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무거운 벌로 다스려졌고 금주령을 어기는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졌다. 포도청 관리들은 실적에 눈이 멀어 금주령 위반자 색출에 혈안이 되었고 아전들은 벌금의 일부를 챙길 욕심에 백성들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부추겼다. 팍팍한 현실에 지친 백성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술 한 병 빚는 이웃을 고발하여 푼돈이라도 벌고자 했다. 인정은 메말라가고 민심은 날마다 흉흉해져 갔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국에 정의감 넘치고 무예가 뛰어난 포도청 다모 나해랑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해랑은 저작거리의 왈패들도 두려워하는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인정과 백성을 향한 연민을 품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녀를 얕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해랑은 충견 바람과 함께 고참 포교강 포교와 금주령 위반자를 잡기 위해 포도청을 나섰다. 도대체 어떤 배짱 좋은 놈이 이 흉흉한 시국에 술을 빚는단 말인가? 얼굴 한번 보고 싶군. 이번에 잡아야 할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명이 떨어진 듯합니다. 강 포교님께서는 양평이 씨 댁에 도착하시면 밖에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살펴주십시오. 제가 혼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야 좋지. 뒤는 나에게 맡기고 자네가 안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게. 강포교는 능글맞게 웃으며 흔쾌히 승낙했다. 해랑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저작거리를 지나 양평으로 향했다. 바람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왔다. 행인들은 위풍당당한 해랑의 기세에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한참을 걸어 두 사람은 양평의 한적한 마을 어귀에 다다랐고 허름한 초가집 앞에 멈춰섰다. 해랑은 강포교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주인장 계십니까? 해랑의 우렁찬 목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이씨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누구시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쳐 큰 소리를 치는 게요. 누구시오? 저는 포도청 다모 나해랑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계신 분은 제 고참 포교강 포교님이시고 댁에서 몰래 술을 빚는다는 밀고가 들어와 잠시 수색하러 왔습니다. 해랑의 말에 이씨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술이라니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집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술은 무슨 술. 잘못 아셨소. 저희는 윗분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부인, 비켜주시지요.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집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랑이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이씨 할머니는 다급하게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정말 술은 없으니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제발 부탁이오. 부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 물러서십시오. 해랑은 단호하게 말하며 이씨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씨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해랑은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노인, 영감이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해랑은 차마 그곳을 수색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샅샅이 뒤졌지만 술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해랑은 뒤뜰로 나가 장독대를 살펴보았다. 장독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해랑은 작은 장독 안에서 드디어 술을 발견했다. 초조하게 지켜보던 이씨 할머니는 해랑이 술 항아리를 찾아내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라에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양반 가문의 부인께서 함부로 술을 빚어 법을 어기시다니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늙은이가 술을 빚어 어디에 쓰겠소. 그저 우리 영감탱이가 병이 깊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는 판이라 술이라도 조금씩 넘겨야 기운을 차릴까 싶어 그랬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소. 제발 늙은이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이씨 할머니의 애처로운 사연에 해랑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국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눈앞에서 흐느끼는 노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깊은 고민 끝에 해랑은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술을 아궁이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씨 할머니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알게 되면 부인뿐 아니라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며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맹세코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겠소. 정말, 정말 고맙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술을 빚지 마시오. 이번 한 번은 부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눈 감아 드리는 것이지만 또 밀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알겠소. 두 번 다시 술은 쳐다보지도 않겠소. 염려 마시오. 이씨 할머니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은 후 태연한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그래. 뭐 좀 나왔나?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포교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누가 엉뚱한 사람을 고발했는지 헛걸음만 했네요. 술은커녕 늙은이들 먹을 쌀도 없는 집인데 무슨 수로 술을 빚겠어요. 요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그러게 말이오. 포교님은 혹시 누가 밀고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소? 글쎄, 나도 모르지. 보통 이런 일은 가까운 주변에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그렇군요. 그럼 포도청으로 돌아가시죠. 가자. 괜히 헛걸음만 했네. 두 사람은 포도청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날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 해랑은 다시 이씨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장터에서 따뜻한 콩죽 한 사발을 정성스레 사들고 갔다. 해랑의 부름에 이씨 할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부인, 계십니까? 다모, 어쩐 일로 또 오셨소? 혹시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이오? 아닙니다.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일단 이거 받으시지요. 해랑이 따뜻한 콩죽을 내밀자 이씨 할머니는 조금 안심하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가져오시고 두 번이나 발걸음하시는데 제대로 대접할 것도 없구려. 괜찮습니다. 그런 것보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술 빚은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함부로 알리겠소? 나 역시 주워들은 이야기로 겨우 술을 빚은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오. 이씨 할머니의 말에 해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혹시 술을 나눠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랑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씨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성묘 가는 시숙이 잠깐 들렀었는데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 술 한 사발. 대접한 적은 있소? 그게 정확히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의 친동생 이판돌이라고 하오. 설마 그이가 우리를 고발했다는 것이오? 이씨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눈치채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랑은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감추지 못했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이판돌의 인상착의를 꼼꼼히 물어본 후 당장 그를 찾아 나섰다. 운 좋게도 이판돌은 포도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서성이며 밀고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랑은 멀리서 그를 확인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당 노인의 동생 되는 사람이 맞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판돌은 화들짝 놀라 해랑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녀가 포도청 다모임을 알아채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소. 내가 바로 그 집 동생 되는 사람이요. 아니, 안 그래도 기다리다 목이 빠지려는 참인데 그 일은 잘 처리되었소. 이판돌의 뻔뻔한 태도의 순간 해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해랑은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쳤다. 아이고, 이판돌은 뺨을 움켜쥐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해랑은 쓰러진 그를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다. 양반이라는 자가 형수와 형님을 밀고 하다니.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죽어가는 형님을 위해 형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돈 때문에 가족을 팔아넘기다니. 너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뭐라? 이 무도한 것이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데 양반을 때려? 정신 못 차리나? 내가 약이지. 오늘 혼쭐을 내주마. 이판돌이 소리치며 달려들자 해랑은 다시 한번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살려주시오. 이판돌은 살려달라 애원했고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포도청에서 소란을 듣고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해랑과 이판돌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포도청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았다.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에게 관청주부가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다. 자, 무슨 일인가? 어찌 된 일이오? 나라법으로 술을 금지했지만 이 잔은 인륜을 돈에 팔아넘긴 것과 같습니다. 뭐라? 이 무도한 것이 감히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조용히 하시오. 다모, 계속 말해보시오. 금수도 배고프다고 제 가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양반이라는 자가 어찌 돈 때문에 친형제를 팔 수 있습니까? 주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해랑의 행동은 의로웠지만 국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주부는 아전을 불러 조용히 귓속말로 말했다. 예, 주부님. 저 이판돌이라는 자에게 곤장 몇 대 적당히 때리는 신용만 하고 얼른 돌려보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모 나혜랑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슬쩍 풀어주도록 하게. 주부의 명령에 아전은 이판돌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주고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판돌은 콧방귀를 뀌며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뻗대었다. 겨우 돈 몇 푼으로 이 일을 덮으려는 것이오?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국법을 우습게 여긴 저 무도한 여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예상치 못한 이판돌의 완강한 태도의 주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억누르며 다시 아전을 불렀다. 내 성질 같아서는 저 놈에게 곤장을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지만 일이 더 커지는 것은 원치 않네. 포졸들에게 곤장을 가져오게 하고 사정을 봐가면서 다모 나혜랑에게 곤장을 치게 하시오. 주부의 명에 포졸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해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주부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어려운 일을 도운 것은 가상하나 나라에는 엄연히 국법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서 법을 어겼으니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다모 나혜랑에게 곤장 20대를 치도록 하라. 부디 이번 일을 통해 깊이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주부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이판돌은 불만을 토로하려 했지만 주변의 매서운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해랑은 묵묵히 곤장을 맞기 시작했다. 한 대, 두 대. 매서운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해랑의 입술은 더욱 굳게 다물어졌다.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는 해랑을 보며 이판돌은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포졸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형을 집행했다. 곤장을 모두 맞은 해랑이 포도청 뒷방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을 때 주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주부는 겉으로는 엄하게 벌을 내렸지만
속으로는 해랑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들어오십시오. 해랑은 힘겹게 답했다. 주부는 해랑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은 다녀갔느냐? 네, 좀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떻소? 혹시라도 굼지 않게 조심해야 하오. 사정을 봐주셔서 그리 심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주부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아니요. 벌을 내리긴 했지만 나 역시 그 이판돌이라는 자가 괘씸하기 짝이 없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정의 메인 몸이니 큰 소란을 일으켜 좋을 일은 없소. 부디 이번 일을 명심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해랑은 고개를 숙여 답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오. 주부가 품속에서 돈꾸러미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해랑에게 건넸다. 해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대의 의로운 마음에 감탄하여 주는 작은 정이오. 며칠 집에서 푹 쉬면서 이 돈으로 몸보신이라도 하시오. 아닙니다. 소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죄송한데 어찌 돈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허, 내가 주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어른으로서 내리는 것이니 더는 거절하지 마시오. 주부의 단호한 말에 해랑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돈꾸러미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해랑은 깊이 감사의 예를 올렸다. 주부는 해랑의 어깨를 토닥이며 푹 쉬시오 옷 짧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푹 쉬시오. 주부가 돌아가자 해랑은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주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그날 밤 해랑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정의와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해랑은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포도청을 나섰다. 걱정된 포졸들이 따라 나서며 그녀를 배웅했다. 하지만 해랑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한참을 걸어 해랑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양평 이씨 할머니의 초가집이었다. 마당에서 집안일을 하던 이씨 할머니는 멀리서 해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나왔다. 아이고, 다모. 아니, 어쩌다 이런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소. 어쩌다 그런 험한 일을 당하셨소. 부인께서 어떻게 이 일을 아십니까? 어젯밤에 그 이판돌이라는 시숙이란 자가 술에 잔뜩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소. 다모 때문에 곤장을 맞았다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떠들더이다. 그 자가 또 해랑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만하면 됐소? 이판돌 그 사람도 이번 일로 충분히 혼이 났을 테니 다모도 이제 그 일은 마음에서 훌훌 털어버리시오. 그나저나 이 늙은이들 때문에 꽃다운 처자가 험한 일을 겪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며칠 푹 쉬면 금방 나을 겁니다. 부인은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오. 차라리 그때 내가 벌을 받았더라면 다모가 이렇게 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죄송하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부인께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해랑은 품속에서 주부에게 받았던 돈꾸러미를 꺼내 이씨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씨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돈꾸러미를 번갈아 바라봤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부디 어르신 약값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십시오. 해랑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제야 해랑이 내민 것이 돈꾸러미임을 알아챈 이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아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소. 나 때문에 다모가 그토록 큰 곤욕을 치렀는데 어찌 염치 없이 재물까지 받을 수 있겠소? 이 늙은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소. 이씨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해랑은 돈꾸러미를 이씨 할머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따뜻하게 두 손을 감싸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 돈은 주부님께서 제 의로운 마음에 감탄하여 특별히 상으로 주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모든 포도청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부인께서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시고 부디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정중히 예를 표하고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다모, 정말 고맙소. 정말로 고마워요. 멀어져가는 해랑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씨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해랑은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이후로도 다모 나해랑은 비록 낮은 신분의 포졸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결코 참지 않고 발벗고 나섰다. 힘없고 불쌍하며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양평 사람들을 비롯하여 해랑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그 어떤 장정 못지않은 진정한 장부라고 칭송하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이 곤궁하기 이를 데 없던 시절이었다. 임금의 덕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는지 온 나라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조정은 고육지책으로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다. 술을 빚거나 마시는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무거운 벌로 다스려졌고 금주령을 어기는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졌다. 포도청 관리들은 실적에 눈이 멀어 금주령 위반자 색출에 혈안이 되었고 아전들은 벌금의 일부를 챙길 욕심에 백성들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부추겼다. 팍팍한 현실에 지친 백성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술 한 병 빚는 이웃을 고발하여 푼돈이라도 벌고자 했다. 인정은 메말라가고 민심은 날마다 흉흉해져 갔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국에 정의감 넘치고 무예가 뛰어난 포도청 다모 나해랑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해랑은 저작거리의 왈패들도 두려워하는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인정과 백성을 향한 연민을 품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녀를 얕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해랑은 충견 바람과 함께 고참 포교강 포교와 금주령 위반자를 잡기 위해 포도청을 나섰다. 도대체 어떤 배짱 좋은 놈이 이 흉흉한 시국에 술을 빚는단 말인가? 얼굴 한번 보고 싶군. 이번에 잡아야 할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명이 떨어진 듯합니다. 강 포교님께서는 양평이씨 댁에 도착하시면 밖에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살펴주십시오. 제가 혼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야 좋지. 뒤는 나에게 맡기고 자네가 안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게. 강포교는 능글맞게 웃으며 흔쾌히 승낙했다. 해랑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저작거리를 지나 양평으로 향했다. 바람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왔다. 행인들은 위풍당당한 해랑의 기세에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한참을 걸어 두 사람은 양평의 한적한 마을 어귀에 다다랐고 허름한 초가집 앞에 멈춰섰다. 해랑은 강포교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주인장 계십니까? 해랑의 우렁찬 목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이씨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누구시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쳐 큰 소리를 치는 게요. 누구시오? 저는 포도청 다모 나해랑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계신 분은 제 고참 포교강 포교님이시고 댁에서 몰래 술을 빚는다는 밀고가 들어와 잠시 수색하러 왔습니다. 해랑의 말에 이씨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술이라니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집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술은 무슨 술. 잘못 아셨소. 저희는 윗분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부인, 비켜주시지요.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집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랑이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이씨 할머니는 다급하게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정말 술은 없으니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제발 부탁이오. 부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 물러서십시오. 해랑은 단호하게 말하며 이씨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씨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해랑은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노인, 영감이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해랑은 차마 그곳을 수색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샅샅이 뒤졌지만 술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해랑은 뒤뜰로 나가 장독대를 살펴보았다. 장독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해랑은 작은 장독 안에서 드디어 술을 발견했다. 초조하게 지켜보던 이씨 할머니는 해랑이 술 항아리를 찾아내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라에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양반 가문의 부인께서 함부로 술을 빚어 법을 어기시다니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늙은이가 술을 빚어 어디에 쓰겠소. 그저 우리 영감탱이가 병이 깊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는 판이라 술이라도 조금씩 넘겨야 기운을 차릴까 싶어 그랬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소. 제발 늙은이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이씨 할머니의 애처로운 사연에 해랑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국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눈앞에서 흐느끼는 노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깊은 고민 끝에 해랑은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술을 아궁이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씨 할머니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알게 되면 부인뿐 아니라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맹세코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겠소. 정말, 정말 고맙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술을 빚지 마시오. 이번 한 번은 부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눈 감아 드리는 것이지만 또 밀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알겠소. 2번 다시 술은 쳐다보지도 않겠소. 염려 마시오. 이씨 할머니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은 후 태연한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그래, 뭐 좀 나왔나?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포교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누가 엉뚱한 사람을 고발했는지 헛걸음만 했네요. 술은커녕 늙은이들 먹을 쌀도 없는 집인데 무슨 수로 술을 빚겠어요. 요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그러게 말이오. 포교님은 혹시 누가 밀고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소? 글쎄, 나도 모르지. 보통 이런 일은 가까운 주변에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그렇군요. 그럼 포도청으로 돌아가시죠. 가자. 괜히 헛걸음만 했네. 두 사람은 포도청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날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 해랑은 다시 이씨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장터에서 따뜻한 콩죽 한 사발을 정성스레 사들고 갔다. 해랑의 부름에 이씨 할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부인, 계십니까? 다모, 어쩐 일로 또 오셨소? 혹시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이요? 아닙니다.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일단 이거 받으시지요. 해랑이 따뜻한 콩죽을 내밀자 이씨 할머니는 조금 안심하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가져오시고 2번이나 발걸음하시는데 제대로 대접할 것도 없구려. 괜찮습니다. 그런 것보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술 빚은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함부로 알리겠소? 나 역시 주워들은 이야기로 겨우 술을 빚은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요.
이씨 할머니의 말에 해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혹시 술을 나눠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랑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씨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성묘 가는 시숙이 잠깐 들렀었는데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 술 한 사발. 대접한 적은 있소? 그게 정확히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의 친동생 이판돌이라고 하오. 설마 그이가 우리를 고발했다는 것이오? 이씨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눈치채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랑은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감추지 못했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이판돌의 인상착의를 꼼꼼히 물어본 후 당장 그를 찾아 나섰다. 운 좋게도 이판돌은 포도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서성이며 밀고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랑은 멀리서 그를 확인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당 노인의 동생 되는 사람이 맞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판돌은 화들짝 놀라 해랑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녀가 포도청 다모임을 알아채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소. 내가 바로 그 집 동생 되는 사람이요. 아니, 안 그래도 기다리다 목이 빠지려는 참인데 그 일은 잘 처리되었소. 이판돌의 뻔뻔한 태도의 순간 해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해랑은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쳤다. 아이고, 이판돌은 뺨을 움켜쥐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해랑은 쓰러진 그를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다. 양반이라는 자가 형수와 형님을 밀고 하다니.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죽어가는 형님을 위해 형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돈 때문에 가족을 팔아넘기다니. 너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뭐라? 이 무도한 것이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데 양반을 때려? 정신 못 차리나? 내가 약이지. 오늘 혼쭐을 내주마. 이판돌이 소리치며 달려들자 해랑은 다시 한번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살려주시오. 이판돌은 살려달라 애원했고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포도청에서 소란을 듣고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해랑과 이판돌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포도청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았다.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에게 관청주부가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다. 자, 무슨 일인가? 어찌 된 일이오? 나라법으로 술을 금지했지만 이 잔은 인륜을 돈에 팔아넘긴 것과 같습니다. 뭐라? 이 무도한 것이 감히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조용히 하시오. 다모, 계속 말해보시오. 금수도 배고프다고 제 가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양반이라는 자가 어찌 돈 때문에 친형제를 팔 수 있습니까? 주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해랑의 행동은 의로웠지만 국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주부는 아전을 불러 조용히 귓속말로 말했다. 예, 주부님. 저 이판돌이라는 자에게 곤장 몇 대 적당히 때리는 신용만 하고 얼른 돌려보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모 나애랑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슬쩍 풀어주도록 하게. 주부의 명령에 아전은 이판돌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주고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판돌은 콧방귀를 뀌며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뻗대었다. 겨우 돈 몇 푼으로 이 일을 덮으려는 것이오?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국법을 우습게 여긴 저 무도한 여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예상치 못한 이판돌의 완강한 태도의 주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억누르며 다시 아전을 불렀다. 내 성질 같아서는 저 놈에게 곤장을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지만 일이 더 커지는 것은 원치 않네. 포졸들에게 곤장을 가져오게 하고 사정을 봐가면서 다모 나해랑에게 곤장을 치게 하시오.
주부의 명예 포졸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해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주부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어려운 일을 도운 것은 가상하나 나라에는 엄연히 국법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서 법을 어겼으니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다모 나해랑에게 곤장 20대를 치도록 하라. 부디 이번 일을 통해 깊이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주부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이판돌은 불만을 토로하려 했지만 주변의 매서운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해랑은 묵묵히 곤장을 맞기 시작했다. 한 대, 두 대. 매서운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해랑의 입술은 더욱 굳게 다물어졌다.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는 해랑을 보며 이판돌은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포졸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형을 집행했다. 곤장을 모두 맞은 해랑이 포도청 뒷방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을 때 주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주부는 겉으로는 엄하게 벌을 내렸지만 속으로는 해랑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들어오십시오. 해랑은 힘겹게 답했다. 주부는 해랑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은 다녀갔느냐? 네, 좀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떻소? 혹시라도 굼지 않게 조심해야 하오. 사정을 봐주셔서 그리 심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주부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아니요. 벌을 내리긴 했지만 나 역시 그 이판돌이라는 자가 괘씸하기 짝이 없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정의 메인 몸이니 큰 소란을 일으켜 좋을 일은 없소. 부디 이번 일을 명심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해랑은 고개를 숙여 답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오. 주부가 품속에서 돈 꾸러미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해랑에게 건넸다. 해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대의 의로운 마음에 감탄하여 주는 작은 정이오. 며칠 집에서 푹 쉬면서 이 돈으로 몸보신이라도 하시오. 아닙니다. 소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죄송한데 어찌 돈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허, 내가 주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어른으로서 내리는 것이니 더는 거절하지 마시오. 주부의 단호한 말에 해랑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돈 꾸러미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해랑은 깊이 감사의 예를 올렸다. 주부는 해랑의 어깨를 토닥이며 푹 쉬시오 옷 짧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푹 쉬시오. 주부가 돌아가자 해랑은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주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그날 밤 해랑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정의와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해랑은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포도청을 나섰다. 걱정된 포졸들이 따라 나서며 그녀를 배웅했다. 하지만 해랑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한참을 걸어 해랑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양평 이씨 할머니의 초가집이었다. 마당에서 집안일을 하던 이씨 할머니는 멀리서 해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나왔다. 아이고, 다모. 아니, 어쩌다 이런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소. 어쩌다 그런 험한 일을 당하셨소. 부인께서 어떻게 이 일을 아십니까? 어젯밤에 그 이판돌이라는 시숙이란 자가 술에 잔뜩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소. 다모 때문에 곤장을 맞았다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떠들더이다. 그 자가 또 해랑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만하면 됐소? 이판돌 그 사람도 이번 일로 충분히 혼이 났을 테니 다모도 이제 그 일은 마음에서 훌훌 털어버리시오. 그나저나 이 늙은이들 때문에 꽃다운 처자가 험한 일을 겪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며칠 푹 쉬면 금방 나을 겁니다. 부인은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오. 차라리 그때 내가 벌을 받았더라면 다모가 이렇게 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죄송하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부인께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해랑은 품속에서 주부에게 받았던 돈 꾸러미를 꺼내 이씨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씨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돈 꾸러미를 번갈아 바라봤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부디 어르신 약값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십시오. 해랑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제야 해랑이 내민 것이 돈 꾸러미임을 알아챈 이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아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소. 나 때문에 다모가 그토록 큰 곤욕을 치렀는데 어찌 염치 없이 재물까지 받을 수 있겠소? 이 늙은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소. 이씨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해랑은 돈 꾸러미를 이씨 할머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따뜻하게 두 손을 감싸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 돈은 주부님께서 제 의로운 마음에 감탄하여 특별히 상으로 주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모든 포도청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부인께서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시고 부디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정중히 예를 표하고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다모, 정말 고맙소. 정말로 고마워요. 멀어져가는 해랑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씨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해랑은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이후로도 다모 나해랑은 비록 낮은 신분의 포졸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결코 참지 않고 발벗고 나섰다. 힘없고 불쌍하며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양평 사람들을 비롯하여 해랑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그 어떤 장정 못지않은 진정한 장부라고 칭송하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이 곤궁하기 이를 데 없던 시절이었다. 임금의 덕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는지 온 나라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조정은 고육지책으로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다. 술을 빚거나 마시는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무거운 벌로 다스려졌고 금주령을 어기는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졌다. 포도청 관리들은 실적에 눈이 멀어 금주령 위반자 색출에 혈안이 되었고 아전들은 벌금의 일부를 챙길 욕심에 백성들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부추겼다. 팍팍한 현실에 지친 백성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술 한 병 빚는 이웃을 고발하여 푼돈이라도 벌고자 했다. 인정은 메말라가고 민심은 날마다 흉흉해져 갔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국에 정의감 넘치고 무예가 뛰어난 포도청 다모 나해랑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해랑은 저작거리의 왈패들도 두려워하는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인정과 백성을 향한 연민을 품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녀를 얕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해랑은 충견 바람과 함께 고참 포교강 포교와 금주령 위반자를 잡기 위해 포도청을 나섰다. 도대체 어떤 배짱 좋은 놈이 이 흉흉한 시국에 술을 빚는단 말인가? 얼굴 한번 보고 싶군. 이번에 잡아야 할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명이 떨어진 듯합니다. 강 포교님께서는 양평이씨 댁에 도착하시면 밖에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살펴주십시오. 제가 혼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야 좋지. 뒤는 나에게 맡기고 자네가 안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게. 강포교는 능글맞게 웃으며 흔쾌히 승낙했다. 해랑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저작거리를 지나 양평으로 향했다. 바람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왔다. 행인들은 위풍당당한 해랑의 기세에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한참을 걸어 두 사람은 양평의 한적한 마을 어귀에 다다랐고 허름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섰다.
해랑은 강포교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주인장 계십니까? 해랑의 우렁찬 목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이씨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누구시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쳐 큰 소리를 치는 게요. 누구시오? 저는 포도청 다모 나혜랑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계신 분은 제 고참 포교강 포교님이시고 댁에서 몰래 술을 빚는다는 밀고가 들어와 잠시 수색하러 왔습니다. 해랑의 말에 이씨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술이라니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집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술은 무슨 술. 잘못 아셨소. 저희는 윗분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부인, 비켜주시지요.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집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랑이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이씨 할머니는 다급하게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정말 술은 없으니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제발 부탁이오. 부인, 이러시면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 물러서십시오. 해랑은 단호하게 말하며 이씨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씨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해랑은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노인, 영감이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해랑은 차마 그곳을 수색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샅샅이 뒤졌지만 술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해랑은 뒤뜰로 나가 장독대를 살펴보았다. 장독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해랑은 작은 장독 안에서 드디어 술을 발견했다. 초조하게 지켜보던 이씨 할머니는 해랑이 술 항아리를 찾아내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라에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양반 가문의 부인께서 함부로 술을 빚어 법을 어기시다니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늙은이가 술을 빚어 어디에 쓰겠소. 그저 우리 영감탱이가 병이 깊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는 판이라 술이라도 조금씩 넘겨야 기운을 차릴까 싶어 그랬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소. 제발 늙은이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이씨 할머니의 애처로운 사연에 해랑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국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눈앞에서 흐느끼는 노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깊은 고민 끝에 해랑은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술을 아궁이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씨 할머니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알게 되면 부인뿐 아니라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맹세코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겠소. 정말 고맙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술을 빚지 마시오. 이번 한 번은 부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눈 감아 드리는 것이지만 또 밀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알겠소. 2번 다시 술은 쳐다보지도 않겠소. 염려 마시오. 이씨 할머니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은 후 태연한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그래, 뭐 좀 나왔나?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포교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누가 엉뚱한 사람을 고발했는지 헛걸음만 했네요. 술은커녕 늙은이들 먹을 쌀도 없는 집인데 무슨 수로 술을 빚겠어요. 요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그러게 말이오. 포교님은 혹시 누가 밀고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소? 글쎄, 나도 모르지. 보통 이런 일은 가까운 주변에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그렇군요. 그럼 포도청으로 돌아가시죠. 가자. 괜히 헛걸음만 했네. 두 사람은 포도청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날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 해랑은 다시 이씨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장터에서 따뜻한 콩죽 한 사발을 정성스레 사들고 갔다. 해랑의 부름에 이씨 할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부인, 계십니까? 다모, 어쩐 일로 또 오셨소? 혹시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이오? 아닙니다.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일단 이거 받으시지요. 해랑이 따뜻한 콩죽을 내밀자 이씨 할머니는 조금 안심하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가져오시고 2번이나 발걸음하시는데 제대로 대접할 것도 없구려. 괜찮습니다. 그런 것보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술 빚은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함부로 알리겠소? 나 역시 주워들은 이야기로 겨우 술을 빚은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오. 이씨 할머니의 말에 해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혹시 술을 나눠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랑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씨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성묘 가는 시숙이 잠깐 들렀었는데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 술 한 사발. 대접한 적은 있소? 그게 정확히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의 친동생 이판돌이라고 하오. 설마 그이가 우리를 고발했다는 것이오? 이씨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눈치채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랑은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감추지 못했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이판돌의 인상착의를 꼼꼼히 물어본 후 당장 그를 찾아 나섰다. 운 좋게도 이판돌은 포도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서성이며 밀고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랑은 멀리서 그를 확인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당 노인의 동생 되는 사람이 맞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판돌은 화들짝 놀라 해랑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녀가 포도청 다모임을 알아채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소. 내가 바로 그 집 동생 되는 사람이요. 아니, 안 그래도 기다리다 목이 빠지려는 참인데 그 일은 잘 처리되었소. 이판돌의 뻔뻔한 태도의 순간 해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해랑은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쳤다. 아이고, 이판돌은 뺨을 움켜쥐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해랑은 쓰러진 그를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다. 양반이라는 자가 형수와 형님을 밀고 하다니.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죽어가는 형님을 위해 형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돈 때문에 가족을 팔아넘기다니. 너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뭐라? 이 무도한 것이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데 양반을 때려? 정신 못 차리나? 내가 약이지. 오늘 혼쭐을 내주마. 이판돌이 소리치며 달려들자 해랑은 다시 한번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살려주시오. 이판돌은 살려달라 애원했고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포도청에서 소란을 듣고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해랑과 이판돌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포도청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았다.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에게 관청주부가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다. 자, 무슨 일인가? 어찌 된 일이오? 나라법으로 술을 금지했지만 이 잔은 인륜을 돈에 팔아넘긴 것과 같습니다. 뭐라? 이 무도한 것이 감히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조용히 하시오. 다모, 계속 말해보시오. 금수도 배고프다고 제 가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양반이라는 자가 어찌 돈 때문에 친형제를 팔 수 있습니까? 주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해랑의 행동은 의로웠지만 국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주부는 아전을 불러 조용히 귓속말로 말했다. 예, 주부님.
저 이판돌이라는 자에게 곤장 몇 대 적당히 때리는 신용만 하고 얼른 돌려보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모 나혜랑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슬쩍 풀어주도록 하게. 주부의 명령에 아전은 이판돌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주고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판돌은 콧방귀를 뀌며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뻗대었다. 겨우 돈 몇 푼으로 이 일을 덮으려는 것이요?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국법을 우습게 여긴 저 무도한 여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요. 예상치 못한 이판돌의 완강한 태도에 주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억누르며 다시 아전을 불렀다. 내 성질 같아서는 저 놈에게 곤장을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지만 일이 더 커지는 것은 원치 않네. 포졸들에게 곤장을 가져오게 하고 사정을 봐가면서 다모 나혜랑에게 곤장을 치게 하시오. 주부의 명에 포졸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해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주부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어려운 일을 도운 것은 가상하나 나라에는 엄연히 국법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서 법을 어겼으니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다모 나혜랑에게 곤장 20대를 치도록 하라. 부디 이번 일을 통해 깊이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주부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이판돌은 불만을 토로하려 했지만 주변의 매서운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해랑은 묵묵히 곤장을 맞기 시작했다. 한 대, 두 대. 매서운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해랑의 입술은 더욱 굳게 다물어졌다.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는 해랑을 보며 이판돌은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포졸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형을 집행했다. 곤장을 모두 맞은 해랑이 포도청 뒷방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을 때 주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주부는 겉으로는 엄하게 벌을 내렸지만 속으로는 해랑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들어오십시오. 해랑은 힘겹게 답했다. 주부는 해랑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은 다녀갔느냐? 네, 좀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떻소? 혹시라도 굼지 않게 조심해야 하오. 사정을 봐주셔서 그리 심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주부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아니요. 벌을 내리긴 했지만 나 역시 그 이판돌이라는 자가 괘씸하기 짝이 없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정의 메인 몸이니 큰 소란을 일으켜 좋을 일은 없소. 부디 이번 일을 명심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해랑은 고개를 숙여 답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오. 주부가 품속에서 돈 꾸러미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해랑에게 건넸다. 해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대의 의로운 마음에 감탄하여 주는 작은 정이오. 며칠 집에서 푹 쉬면서 이 돈으로 몸보신이라도 하시오. 아닙니다. 소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죄송한데 어찌 돈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허, 내가 주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어른으로서 내리는 것이니 더는 거절하지 마시오. 주부의 단호한 말에 해랑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돈 꾸러미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해랑은 깊이 감사의 예를 올렸다. 주부는 해랑의 어깨를 토닥이며 푹 쉬시오 옷 짧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푹 쉬시오. 주부가 돌아가자 해랑은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주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그날 밤 해랑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정의와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해랑은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포도청을 나섰다. 걱정된 포졸들이 따라 나서며 그녀를 배웅했다. 하지만 해랑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한참을 걸어 해랑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양평 이씨 할머니의 초가집이었다.
마당에서 집안일을 하던 이씨 할머니는 멀리서 해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나왔다. 아이고, 다모. 아니, 어쩌다 이런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소. 어쩌다 그런 험한 일을 당하셨소. 부인께서 어떻게 이 일을 아십니까? 어젯밤에 그 이판돌이라는 시숙이란 자가 술에 잔뜩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소. 다모 때문에 곤장을 맞았다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떠들더이다. 그 자가 또 해랑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만하면 됐소? 이판돌 그 사람도 이번 일로 충분히 혼이 났을 테니 다모도 이제 그 일은 마음에서 훌훌 털어버리시오. 그나저나 이 늙은이들 때문에 꽃다운 처자가 험한 일을 겪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며칠 푹 쉬면 금방 나을 겁니다. 부인은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오. 차라리 그때 내가 벌을 받았더라면 다모가 이렇게 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죄송하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부인께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해랑은 품속에서 주부에게 받았던 돈 꾸러미를 꺼내 이씨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씨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돈 꾸러미를 번갈아 바라봤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부디 어르신 약값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십시오. 해랑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제야 해랑이 내민 것이 돈 꾸러미임을 알아챈 이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아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소. 나 때문에 다모가 그토록 큰 곤욕을 치렀는데 어찌 염치 없이 재물까지 받을 수 있겠소? 이 늙은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소. 이씨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해랑은 돈 꾸러미를 이씨 할머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따뜻하게 두 손을 감싸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 돈은 주부님께서 제 의로운 마음에 감탄하여 특별히 상으로 주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모든 포도청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부인께서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시고 부디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정중히 예를 표하고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다모, 정말 고맙소. 정말로 고마워요. 멀어져가는 해랑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씨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해랑은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이후로도 다모 나해랑은 비록 낮은 신분의 포졸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결코 참지 않고 발벗고 나섰다. 힘없고 불쌍하며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양평 사람들을 비롯하여 해랑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그 어떤 장정 못지않은 진정한 장부라고 칭송하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이 곤궁하기 이를 데 없던 시절이었다. 임금의 덕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는지 온 나라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조정은 고육지책으로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다. 술을 빚거나 마시는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무거운 벌로 다스려졌고 금주령을 어기는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졌다. 포도청 관리들은 실적에 눈이 멀어 금주령 위반자 색출에 혈안이 되었고 아전들은 벌금의 일부를 챙길 욕심에 백성들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부추겼다. 팍팍한 현실에 지친 백성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술 한 병 빚는 이웃을 고발하여 푼돈이라도 벌고자 했다. 인정은 메말라가고 민심은 날마다 흉흉해져 갔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국에 정의감 넘치고 무예가 뛰어난 포도청 다모 나해랑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해랑은 저작거리의 왈패들도 두려워하는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인정과 백성을 향한 연민을 품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녀를 얕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해랑은 충견 바람과 함께
고참 포교강 포교와 금주령 위반자를 잡기 위해 포도청을 나섰다. 도대체 어떤 배짱 좋은 놈이 이 흉흉한 시국에 술을 빚는단 말인가? 얼굴 한번 보고 싶군. 이번에 잡아야 할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명이 떨어진 듯합니다. 강 포교님께서는 양평이 씨 댁에 도착하시면 밖에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살펴주십시오. 제가 혼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야 좋지. 뒤는 나에게 맡기고 자네가 안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게. 강포교는 능글맞게 웃으며 흔쾌히 승낙했다. 해랑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저작거리를 지나 양평으로 향했다. 바람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왔다. 행인들은 위풍당당한 해랑의 기세에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한참을 걸어 두 사람은 양평의 한적한 마을 어귀에 다다랐고 허름한 초가집 앞에 멈춰섰다. 해랑은 강포교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주인장 계십니까? 해랑의 우렁찬 목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이씨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누구시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쳐 큰 소리를 치는 게요. 누구시오? 저는 포도청 다모 나해랑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계신 분은 제 고참 포교강 포교님이시고 댁에서 몰래 술을 빚는다는 밀고가 들어와 잠시 수색하러 왔습니다. 해랑의 말에 이씨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술이라니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집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술은 무슨 술. 잘못 아셨소. 저희는 윗분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부인, 비켜주시지요.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집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랑이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이씨 할머니는 다급하게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정말 술은 없으니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제발 부탁이오. 부인, 이러시면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 물러서십시오. 해랑은 단호하게 말하며 이씨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씨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해랑은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노인, 영감이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해랑은 차마 그곳을 수색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샅샅이 뒤졌지만 술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해랑은 뒤뜰로 나가 장독대를 살펴보았다. 장독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해랑은 작은 장독 안에서 드디어 술을 발견했다. 초조하게 지켜보던 이씨 할머니는 해랑이 술 항아리를 찾아내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라에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양반 가문의 부인께서 함부로 술을 빚어 법을 어기시다니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늙은이가 술을 빚어 어디에 쓰겠소. 그저 우리 영감탱이가 병이 깊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는 판이라 술이라도 조금씩 넘겨야 기운을 차릴까 싶어 그랬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소. 제발 늙은이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이씨 할머니의 애처로운 사연에 해랑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국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눈앞에서 흐느끼는 노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깊은 고민 끝에 해랑은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술을 아궁이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씨 할머니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알게 되면 부인뿐 아니라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맹세코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겠소. 정말 고맙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술을 빚지 마시오. 이번 한 번은 부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눈 감아 드리는 것이지만 또 밀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알겠소. 두 번
다시 술은 쳐다보지도 않겠소. 염려 마시오. 이씨 할머니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은 후 태연한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그래. 뭐 좀 나왔나?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포교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누가 엉뚱한 사람을 고발했는지 헛걸음만 했네요. 술은커녕 늙은이들 먹을 쌀도 없는 집인데 무슨 수로 술을 빚겠어요. 요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그러게 말이오. 포교님은 혹시 누가 밀고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소? 글쎄, 나도 모르지. 보통 이런 일은 가까운 주변에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그렇군요. 그럼 포도청으로 돌아가시죠. 가자. 괜히 헛걸음만 했네. 두 사람은 포도청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날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 해랑은 다시 이씨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장터에서 따뜻한 콩죽 한 사발을 정성스레 사들고 갔다. 해랑의 부름에 이씨 할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부인, 계십니까? 다모, 어쩐 일로 또 오셨소? 혹시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이오? 아닙니다.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일단 이거 받으시지요. 해랑이 따뜻한 콩죽을 내밀자 이씨 할머니는 조금 안심하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가져오시고 두 번이나 발걸음하시는데 제대로 대접할 것도 없구려. 괜찮습니다. 그런 것보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술 빚은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함부로 알리겠소? 나 역시 주워들은 이야기로 겨우 술을 빚은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오. 이씨 할머니의 말에 해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혹시 술을 나눠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랑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씨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성묘 가는 시숙이 잠깐 들렀었는데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 술 한 사발. 대접한 적은 있소? 그게 정확히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의 친동생 이판돌이라고 하오. 설마 그이가 우리를 고발했다는 것이오? 이씨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눈치채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랑은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감추지 못했다. 해랑은 이씨 할머니에게 이판돌의 인상착의를 꼼꼼히 물어본 후 당장 그를 찾아 나섰다. 운 좋게도 이판돌은 포도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서성이며 밀고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랑은 멀리서 그를 확인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당 노인의 동생 되는 사람이 맞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판돌은 화들짝 놀라 해랑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녀가 포도청 다모임을 알아채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소. 내가 바로 그 집 동생 되는 사람이요. 아니, 안 그래도 기다리다 목이 빠지려는 참인데 그 일은 잘 처리되었소. 이판돌의 뻔뻔한 태도의 순간 해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해랑은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쳤다. 아이고. 이판돌은 뺨을 움켜쥐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해랑은 쓰러진 그를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다. 양반이라는 자가 형수와 형님을 밀고 하다니.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죽어가는 형님을 위해 형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돈 때문에 가족을 팔아넘기다니. 너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뭐라? 이 무도한 것이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데 양반을 때려? 정신 못 차리나? 내가 약이지. 오늘 혼쭐을 내주마. 이판돌이 소리치며 달려들자 해랑은 다시 한번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살려주시오.
이판돌은 살려달라 애원했고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포도청에서 소란을 듣고 포졸들이 우르르